네, 선택 2020, 21대 국회의원 선거 MBN 특별 개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투표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분하게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MBN과 함께 개표 방송 계속 함께 하시죠.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 집계 결과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66.2%로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이적인 투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은 18대는 46.1%, 19대는 54.2%, 그리고 20대 58%를 기록했는데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66.2%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이 투표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표 결과는 지금부터 자세히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투표가 끝난 직후에 저희 MBN은 15개 초격전지에서 ARS 예측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측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종로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통합민주당 후보가 54.8%,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42.8%로 격차는 12%포인트가 났습니다. 광진을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53.2%, 그리고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45.3%로 7.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동작을입니다. 이수진 후보가 52.4%,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45.9%, 표 차이는 6.5%포인트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의석이 나뉘게 될까? 지상파 3사의 공동 정당별 예상 의석수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다 합쳐서 KBS는 최소 155석에서 최대 178석을 예상했고요. MBC와 SBS도 비슷한 의석수를 예상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쳐서는 107석에서 133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지상파 3사는 내다봤고요. 민생당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정의당은 5석에서 최대 7석, 그리고 국민의당은 2석에서 4석까지, 그리고 일반 기타 쪽에서 1석에서 7석 정도, 그리고 예상보다는 굉장히 저조하게 열린민주당은 1석에서 3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더불어시민당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16석에서 20석 정도, 그리고 미래한국당도 17석에서 21석 정도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 통합민주당 쪽이 사실은 굉장히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분위기는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부터는 각 당사 또 각 투표가 끝난 지역구별로 중계차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출구조사 결과 과반 의석수를 달성할 걸로 나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기대감 속에 비교적 차분하게 개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 선거 상황실에선 처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고 호남은 예상대로 민주당이 싹쓸이할 걸로 예상됩니다. 보수색이 짙은 TK와 PK, 강원에선 미래통합당이 앞서고 있지만 곳곳이 박빙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 국면 속에 조용한 선거를 표방했던 만큼 들뜨지 않고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거 이후에도 코로나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당 지도부는 30-40분 정도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지금은 대부분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잠시 후인 밤 10시 30분쯤 다시 상황실을 방문해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에게 당선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압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득표 의석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지금 당사에 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상황실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통합당, 한국당 지도부 모두 자리를 뜬 상태입니다. 황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오늘 자정쯤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끝까지 국민들을 믿는다고 말한 뒤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이번 선거를 총지휘했던 김종인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은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선거 막판 목표를 한국당과 합쳐 125석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이에도 못 미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최종 결과가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나올 경우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다른 정당들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 예측조사 결과 정의당 예상과는 다르게 4석에서 많게는 6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국민의당은 3석에서 5석, 그리고 민생당은 1석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소정당들의 표정이 상당히 좀 침통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먼저 이 정의당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 여의도의 정의당 중앙당사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 정의당은 목표치인 20석 확보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 5석에서 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40여 분이 지나자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번 총선은 어려운 선거였다며 국민을 믿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구조사보다 실제 결과는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지켜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생당은 침통한 표정입니다. 20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출구조사에서 1석도 얻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 등의 지도부와 당 관계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호남에서 많은 중진 의원들의 당선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비관적이고 수도권도 여러 군데를 기대했는데 출구조사 결과는 크게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2석에서 4석, 열린민주당은 1석에서 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시시각각 판세가 바뀔 수 있어 군소정당들은 초조함 속에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상황실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각 당의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초격전지별로 각 캠프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MBN 예측조사 결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던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캠프는 조금은 들떠있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종로 이낙연 후보자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약 60여 명의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일찍부터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이곳 분위기는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8시쯤 부인과 함께 교남동 자택 인근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거 기간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던 건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이 후보는 잠시 뒤인 오후 9시쯤 이곳 사무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종로에 마련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사무실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고심 끝에 종로를 선택을 하고 차기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황교안 통합당 후보 캠프입니다.
치열했던 선거전을 반영하듯 서울 종로구 투표율은 70.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개표 상황이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이곳 캠프의 분위기도 다소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선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탄식과 함께 잠시 정적이 흐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빈자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닌 만큼 아직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애초 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타날 경우 개표 상황실에서 이곳 캠프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프를 방문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종로 주민께 고마운 마음이라는 짧은 소감도 밝혔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엎치락뒤치락,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지역들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서울 광진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그리고 서울시장 출신의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죠. 저희 MBN 사전 예측조사 결과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먼저요, 이 캠프에 가 있는 조경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고민정 캠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서 고민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앞질렀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MBN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7.9%포인트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박빙이지만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캠프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고 이 개표 방송 지켜보던 고 후보 역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고 후보 측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는 오늘 아침 5시 50분쯤에 투표를 마친 다음에도 이러한 소감을 밝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이죠. 고 후보 캠프 인근에서 개표 상황 지켜본 뒤에 밤늦은 시각 다시 사무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민주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에는 최영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역시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최영규 기자,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6시 15분에 발표된 MBN 출구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접전을 펼치며 뒤쫓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곧 있으면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 선거사무소에서는 캠프 관계자들이 차분히 선거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부인 송윤옥 씨와 함께 투표를 한 오 후보는 기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나서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녁 6시 반쯤에 광진구 자택으로 돌아간 오 후보는 당선 윤곽이 드러날 때쯤 다시 이곳 선거사무소로 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동작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판사 출신 후보들이 접전을 벌였죠.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붙은 지역인데요. 저희 MBN 사전 예측조사 결과에서는 이수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캠프에 지금 윤기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수진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개표 작업이 늦어지다가 이제 막 개표율이 0.2%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수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 MBN 출구조사 결과에선 이 후보가 나 후보를 6.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6시쯤 캠프에 와서 지지자들과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수진 후보는 자리를 빠져나간 뒤 당선 윤곽이 드러날 때쯤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작을 선거구는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여성이면서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곳인데요. 사법개혁을 외치며 초선에 도전한 이수진의 신선함이냐, 5선 도전 나경원의 관록이냐를 두고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선거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에는 김보미 기자가 가 있습니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나경원 후보 선거 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서 이곳 나 후보 캠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나 후보가 이수진 후보보다 조금 뒤처지게 나오자 사무실은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 후보는 현재 모처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오후 10시가 지나야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서울 동작을은 18대 총선 이후 줄곧 보수 진영이 승세를 이어왔던 지역인데요. 4선 중진 의원인 나 후보가 19대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작을의 투표율은 70%를 넘어서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투표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네, 투표가 모두 끝나고 이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표 상황은 어떨지, 사전 예측조사 결과와 맞아떨어질지 아니면 다른 또 대이변이 일어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지금까지 개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2020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개표율 12.2%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가 된 상황을 적용한 이 시각 예상 의석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민주가 126석, 범통합이 91석, 그리고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3석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27석, 미래통합당이 4석 예상되고 있고요. 역시 지도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직 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어서 부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석, 미래통합당 12석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석, 미래통합당이 10석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석, 미래통합당 2석, 그리고 무소속 1석 예상됩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총 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8석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총 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석, 미래통합당 1석 예상됩니다. 다음 울산 보시겠습니다. 총 6석 가운데 한 곳 빼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이 5석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총 59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8석, 미래통합당이 18석, 정의당이 1석 예상됩니다. 다음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석, 미래통합당 6석, 무소속 1석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석, 미래통합당 3석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입니다. 총 11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석, 미래통합당이 5석입니다. 다음 전북입니다. 한 곳 빼고 개표가 모두 진행됐고요. 모두 더불어민주당 9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 가보시겠습니다. 10석 가운데 10석 모두 민주당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입니다. 미래통합당 11석 예상되고 있고요. 2곳은 아직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남 총 1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석, 미래통합당이 11석, 무소속 1석 예상됩니다. 제주입니다. 총 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석 모두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역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지역별로 보시겠습니다. 네, 선택 2020 여러분들은 지금 MBN 선거 상황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역구별 개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1번지 종로입니다. 현재까지 개표가 15.3%까지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67.5%,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31.2%입니다. 네, 다음은 중구 성동갑으로 가봅니다. 개표 7.8% 진행됐고요. 홍익표 후보가 59.6%, 진수희 후보 36.4%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중구 성동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53%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전문가와 경륜의 중진이 붙은 용산입니다. 개표 10.4% 진행됐고요. 강태웅 후보 50.3%, 권영세 후보 42.8%입니다. 두 후보 간의 세 번째 맞대결 서울 동대문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 58.4%, 미래통합당 허영범 후보가 36%. 네, 민병두 후보가 사퇴하면서 양자구도가 된 동대문을입니다. 개표 0.4% 진행됐습니다. 장경태 57.7%, 이혜훈 39.5%. 네, 이번에는 서울 노원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가 50.7%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을입니다. 우원식 후보 57.5%, 이동섭 후보 41.6%. 네, 이번에는 서울 구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53.7%,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가 33.9%. 네, 다음은 구로을입니다. 윤건영 민주당 후보가 58.9%, 김용태 통합당 후보가 35.3%, 개표는 7.4% 진행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개표가 0.2%까지 진행된 영등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후보 70.8%, 문병보 후보가 24.7%. 네, 다음은 영등포을입니다. 개표 0.2%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68.7%, 통합당 박용찬 후보가 29.3%. 네, 이번에는 대구 중구 남구입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가 64.2%,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가 34.4%입니다. 네, 다음은 서구입니다. 통합당 김상훈 후보가 65.6%, 민주당 윤선진 후보가 18.9%, 개표는 13.4% 진행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북갑입니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가 50.2%로 23.9%의 이현태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을입니다. 개표 4.9% 진행됐고요. 김승수 55%, 홍일학 40.5%. 네, 이번에는 대구 수성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경 후보 65%,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35%. 다음은 수성을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후보가 54%, 이인선 통합당 후보가 24%, 개표는 0.1%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달서갑입니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58.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달서을로 가보겠습니다. 윤재옥 65.7, 허소 27.6%. 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입니다. 박안수 후보가 63.5%, 김기훈 후보가 32.2%. 네, 다음은 창원 성산입니다. 개표 6.6% 진행됐고요. 강기윤 후보가 55.7%,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26.7%. 이번에는 김해갑입니다.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51.7%, 통합당 홍태영 후보가 45.5%. 다음은 양산갑입니다. 개표 19.8% 진행됐고요. 윤영석 통합당 후보가 62.1%, 민주당 이재영 후보가 36.9%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현재까지 개표가 6.3%까지 진행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56.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수갑입니다. 개표 13.8% 진행됐고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1.9%, 통합당 정승현 후보가 47.1%. 인천 연수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43.2%,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39.2%. 네, 다음은 부평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0.4% 진행됐고요. 이성만 민주당 후보가 정유섭 통합당 후보보다 134표 더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 동구 미추홀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49.4%,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가 42%. 네, 다음은 동구 미추홀구을입니다. 윤상현 무소속 후보 42%, 남영희 민주당 후보 39.2%, 개표는 22.3%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MBN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개표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끝까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격차가 나는 지역은 밤 10시쯤 또는 11시쯤에 당선자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초접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아마 끝까지 개표를 좀 해봐야지 당선자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거방송 저희 함께해 주실 분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윤경호 MBN 논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초빙 교수, 최중락 MBN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의원님, 지금 이제 개표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화면에 나가는 모습과 이상하다, 출구조사 결과랑은 다르네, 이렇게 또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각 지상파 3사에서 예측한 각 당의 의석수가 사실 뭐 예상했던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범민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150석에서 많게는
78석까지 지상파 3사는 예측을 했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여권의 압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압승이죠. 과반을 넘기었다는 데서 우선 상징성 확보했고요. 결과를 봐야겠지만 180석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180석은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상 5분의 3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속도를 내면서 국회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지금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한 걸로 본다면,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맞다면 저는 이번 선거가 전형적인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난 선거인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 잘 나가는 정당이나 잘 나가는 후보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표를 더 몰아주는 그런 전형적인 선거가 아닌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이게 가장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처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대란으로 상징화됐었던 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이따도 뭐 살펴보겠지만 이 와중에 선거를 이렇게 아무 차질 없이 치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칭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먹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전형적인 밴드웨건인 것 같다. 또 뒤집어 말하면 이 집권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3년 차에 이미 반환점을 지난 상태에서 치른 선거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평가 중간 선거 결과 그렇습니다.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기 아주 딱 적합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에 하는 선거처럼 오히려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심리가 작동했다. 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여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는 국정 운영론이 야당이 주장을 했던 정권 심판론을 좀 압도했다. 일단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 이제 그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범통합당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내부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지상파 3사 예측조사 결과에서는 103석에서 많게는 133석 정도, 그렇죠? 자, 이 정도면은 사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에서 예측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건가요? 제가 지금 취재하거나 혹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한 건 한 투표일 5일 전 정도부터 시그널을 보냈답니다. 지도부에. 차명진 후보의 막말 발언 그쯤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서서히 좀 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보고된 게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 100석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반영이 박형준 이제 그 위원장이 표현한 게 사실 여연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사실 박형준 위원장이 시그널을 보냈고 그다음 위험하다라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멘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은 그런 즈음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금씩 좀 달랐지만 모든 선거구에서 이 현수막이 다 바뀌면서 폭주냐 견제냐 뭐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놓거든요. 그게 바로 그 감지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위기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그렇게 그 현수막부터 바꾸고 했는데 그 출구조사 결과가 만약 맞다면 너무 뒤늦게 위험을 감지한 결과가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을 반영한 1위 현황을 봤을 때요. 범민주가 134석, 범통합이 91석, 정의당이 1석, 그리고 민생당과 국민당은 아직 1석도 얻지 못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니까요.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지금 이 시각 현재 1위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군소정당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한 뭐 3석에서 많게는 6석 사이 정도를 가져가고 민생당은 1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나름 좀 기대를 걸었던 군소정당들로서는 글쎄요,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 뒤통수 맞은 것이 이번 오늘 개표 결과에서 보고 나서 뒤통수 맞았다는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선거가 딱 임박한 순간에 원내 1, 2당이 소위 말하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때부터 뒤통수 맞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벌써 흘러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 하나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지금 제1당과 제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부터 예.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일치된 전망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1, 2당의 위성정당이 아마 비례대표를 싹쓸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원칙과 정도를 지켰다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중도층 유권자들, 무당층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정도를 지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가 이 정의당의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일단 출구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도입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던 이 지금 취지가 사실은 이 다당제를 통해서 뭐 연정과 연대를 통한 뭐 협치의 정치를 그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안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 지금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아마 이 지금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정치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비례대표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한 16석에서 한 20석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자, 이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거의 뭐 3석에서 5석 이내가 될 것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거의 3석 정도를 지상파 3사 예측조사에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희비가 극과 극으로 갈렸을까요? 지금 범민주당 지지층들의 판단이 아까 제가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열린민주당이 먹히지 않는 걸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붙였어요. 뭐라고 그럴까? 열린민주당이 급조됐었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좀 진중함보다는 좀 튀는 그런 언행들이 이어졌죠.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이 마지막에 막판에 올렸던 뭐 상스러운 표현이라든가 뭐 하루 만에 또 사과하겠지만 접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가벼워 보였던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또 아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발언을 한 게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손혜원 의원 얘기군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견제구를 던졌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게 아마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는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선거 결과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열린민주당이 사실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했던 게 이번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선거 막판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는 저조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군요. 그러나 이거 표준오차,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표준오차가 2.5에서 뭐 많게는 7%까지 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중락 기자, 우리 MBN도 주요 격전지별로 15군데에서 사전 예측조사를 좀 실시를 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상파 3사 결과하고 비교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광진을 같은 경우에서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쪽으로 지금 고민정 후보가 앞선 걸로 나오는데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차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앞서고 뒤서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저희 MBN 사전 예측조사 결과,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100%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천 연수울 지역이 저희는 민경욱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상파 3사 예측조사에서는 정일영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선거가 계속될수록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최중락 기자, 가장 궁금한 지역들은 이제 앞서 기자들 중계차 연결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청와대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일단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청와대 출입한다고 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일찌감치 정무석실을 향해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 이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일단 한번 청와대에서 언급이 된 거는 이제 어제 바로 이제 선거 전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재난 기본군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하라는 말이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무슨 선거에 좀 파리식으로 돈을 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청와대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은 공식적인 해명은 아니지만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선거 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선거 이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통과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모든 준비를 해놔라라는 그 준비 차원의 발언이었고 선거와는 좀 별개다.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재난 그 기본금과 관련해서는 당장 주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휘하자라고 얘기했던 분이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말하고 하는 것이 선거 전하고 주는 것이 선거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본인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일단 선거하고는 좀 거리감을 두는 모습. 또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대통령 지지도가 60%에 이제 육박한 걸로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잘 나올 때 오히려 좀 겸손한 마음을 보이자 이런 좀 선거운동 전략을 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이제 매우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 속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탄력이 이제 붙을 수 있겠죠.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최종락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선거 글쎄요 지금 뭐 예측 조사 결과, 출구 조사 결과만 놓고선 어떤 것이 승패를 가른 요인이냐 분석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조금 미리 분석을 좀 해보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방역 체계의 대응 방식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를 했거든요. 자, 이것이 혹시 실책은 아니었을까?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같이 방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코로나19 부분이 미친 영향.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이 야당이 좀 더 유리한 어떤 정국으로 가려면 경제 실정을 사실은 좀 더 부각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 실정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큰 선거들을 모두 다 몰아줬거든요. 한 정당에.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한 정당에 연달아서 전부 모아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총선을 맞이하는 유권자들은 자 이렇게 몰아줬으니까 자 성적표를 이제 내놔라 우리가 그 성적표를 매기겠다. 그 성적표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가장 큰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위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도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극복하고 있고 또 경제 위기를 좀 이야기하자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실물 위기, 금융 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 실정이 부각되지 않는 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너무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이 더 힘들다 보니까 국난이라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재난이 길어지니까 이 재난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무슨 어떤 정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안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난이 빨리 회복된다. 이런 심리들이 뭉쳐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이 경제 실정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유권자들이 그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세계가 다 똑같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했다. 그래서 앵커님 표현하듯이 코로나19가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 집권 여당에 미쳤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못했더라면 지금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처럼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세가 계속 지금까지 만약 한국에서도 이어졌다고 한다면은 글쎄 이번 선거 결과는 지금 이제 예측 조사 결과는 또 정반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오늘 이거 선거 결과 보고 나서 지난번 12월 달에 있을 때 영국 총선이 생각이 났거든요. 당시 영국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국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수당이 이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이 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저는 뭐 그 표현을 빗댄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민주당이 뭐 집권 세력이 코로나 방역 잘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승인이긴 하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보수 야당의 대표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을 조금 말 그대로 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첫 예. 번째는 공천 부분입니다. 공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현역들 이번에 물갈이 폭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역대 총선에서 보면 이게 물갈이를 많이 한 쪽이 항상 이겨왔는데 그럼 오늘 이번에는 왜 졌느냐? 문제는 이 현역을 갈고 그러니까 교체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참신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전에 했던 의원들이라든지 일종의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를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이 서울 험지에 대해서 누가 갈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쟤는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오랜 신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종로를 출마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선 사령탑입니다. 총선 사령탑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두 번의 선거를 다 이겼다고 하지만 지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두 번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나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모셔온 측면이 오히려 더 강화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저분은 왜 왔다 갔다 하지? 저분의 정체성이 뭘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막말입니다. 막말인데 뭐 이번에 이 차명진 후보의 이 막말은 사실은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죠.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이 공천을 사실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천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을 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뽑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이 불거진 막말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못 보였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보수 혁신을 기대했던 많은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패인은 미래통합당이 졌다고 저는 뭐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지금 뭐 개표 초반이에요. 아니, 벌써부터 패했다, 승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출구 여론조사에 출구 여론조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개표는 좀 끝까지 지켜보고 오늘 밤 자정을 전후로 어디가 이겼고 어디가 패했는지 좀 분석을 다시 세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표 초반인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잠깐 차지영 교수께서 뭐 승리 요인 또 패인 다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투표에 세계 외신들의 시선이 굉장히 몰렸어요. 어떻게 코로나19가 창궐했던 국가 가운데 한 곳이 한국에서 이렇게 선거를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에서 집단 감염이 있지 않고 만약에 성공리에 선거를 잘 치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를 연기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모범 사례로 아마 우리 한국 선거 사례를 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지방선거를 거기는 뭐 결선 투표까지 해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1차 선거를 일단 강행을 했어요. 그랬다가 2차 선거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미뤘어요. 잠시만요. 좀 말씀 좀 죄송합니다. 이제 격차가 큰 곳에서 벌써 당선 확실히 나왔습니다. 경북 군위의성 청송 영덕에서 미래통합당의 김희국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 이계호 민주당 후보가 82.8%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 두 곳은 워낙 격차가 컸기 때문에 빨리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됐군요. 말씀 계속하시죠. 프랑스 경우에 실제 선거를 연기를 했고요. 미국은 지금 대선 본선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진행했죠. 공화당은 트럼프 현 대통령이 뭐 이미 후보로서 정해졌지만 민주당은 조 바이든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접전을 벌이다가 버니 샌더스가 코로나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경선이 진행되는 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경선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어찌됐든 코로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건데 지금 서울 종로 지역도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67.1%로요. 지금 표차가 9천여 표차 정도 나오는데 개표 상황이 아직 초반이거든요. 28% 진행이 됐습니다. 30% 정에서 당선 확실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런 점에서 외신들이 예. 오늘 치러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예. 선거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예.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아마 예. 유일한 나라일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영국 언론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BBC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 예. 때 기자가 BBC 여기 특파원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리포트를 했었는데 영국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BBC는 이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예. 뭐 어찌됐든 뭐 다른 뭐 타임도 그렇고 블룸버그 역시 한국의 이 방역 그리고 선거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오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거 결과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라고 하는 투표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 국민이 투표 선거를 잘 치러냈다는데 약간 자부심이 좀 느껴집니다. 세계 외신들도 극찬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다라는 떴습니다. 이 개표가 한 28% 진행이 된 상황인데 표 차이가 9천여 표를 넘어서면서 당선 확실히 떠 있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잠시 뒤에 캠프 선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계차 다시 한번 연결해서 분위기 듣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이낙연 후보 왔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는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9시 반쯤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곳엔 현재 약 60여 명의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일찍부터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출구 결과 조사에 이곳 분위기는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8시쯤부터 부인과 함께 교남동 자택 인근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거 기간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던 건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집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이 후보는 잠시 뒤인 오후 9시 반쯤 이곳 사무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종로 이낙연 후보 사무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당선 확실 이낙연 후보 캠프 쪽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황교안 후보 쪽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권영범 기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황교안 통합당 후보 캠프입니다. 치열했던 선거전을 반영하듯 이 서울 종로구의 투표율은 70.5%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개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이곳 캠프의 분위기도 다소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이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탄식과 함께 잠시 정적이 흐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빈자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닌 만큼 아직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애초 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타날 경우 개표 상황실에서 이곳 캠프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프를 방문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종로 주민께 고마운 마음이라는 짧은 소감도 밝혔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권영권입니다.